여러분,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이 있지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가 또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밤 말입니다. 분명 오늘도 하루 종일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는데 어깨가 무겁도록 부지런히 살았는데 통장을 들여다보면 돈은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간 손님 같기만 합니다. 들어왔다 싶으면 어느새 빠져나가 있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데도 어딘가에서 자꾸만 새어나가는 듯한 그 느낌. 갑자기 몸이 아프고 멀쩡하던 것이 고장나고 들어올만 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나가버리는 그 이상한 반복. 여러분도 그런 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구멍을 어떻게 막느냐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에 어떤 물건을 놓아야 한다거나 어떤 색을 멀리해야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이 정말 집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집의 문턱을 넘어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새어나간다고 말하는 분들의 집을 가만히 보면 정작 새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밤 잠시만 저와 함께 앉아 주십시오.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어깨에 힘을 한번 풀어주시고 그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만 조금 먼저 그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제가 본 풍경을 천천히 나누어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참으로 많은 집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큰 집도 작은 집도 햇볕이 잘 드는 집도 늘 그늘이 진 집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탄하던 분들의 마음 안쪽에는 늘 같은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만큼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는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조금만 더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하다 하시던 분이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셨고 1000만 원이 부족하다 하시던 분이 그보다 더 큰 돈을 손에 쥐고서도 똑같은 표정으로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더 들어와도 또 들어와도 그 소리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마음의 바닥이 빠져 있는데 그 위에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 본들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는 일과 같습니다. 길어다 부어도 차지 않고 길어다 부어도 비어있는 그 항아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물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기도 하고 두레박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항아리의 밑바닥이 아닐는지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그 소리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 번쯤 거슬러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느 추운 겨울 손에 쥔 것이 없어서 마음 졸였던 어떤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느라 어느새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린 어떤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라났고 자라서 이제는 우리의 입을 빌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으로는 안 된다.
더 있어야 한다. 더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라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라는 그곳에 도착한 사람이 정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만하면 되었다고 진심으로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분도 부족하다 하셨고 가진 것이 많은 분도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은 가진 것의 크기에 달린 일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에 달린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가난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집안 곳곳에 무언가를 놓아두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쥐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손에 잡히는 것을 자꾸만 끌어안습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고 부엌에는 쓰지 않는 그릇이 켜켜이 쌓여 있고 거실에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들여놓은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두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아서 모아두면 두려움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둘씩 들이다보면 어느 날 문득 집이 좁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참으로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끌어안은 것이 많아질수록 그 집의 사람들은 더 불안해 보였고 잠은 더 얕아졌고 식구들 사이에 오가는 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질수록 평안에서는 도리어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심을 위해 드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도둑이 들까봐 신경 쓰이고 누가 욕심을 낼까봐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가진 것이 사람을 가두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댁에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은 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무언가가 있었고 어느 서랍을 열어도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사이에서 그분의 얼굴에는 도무지 안심이라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꾸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고 어딘가에 두었을 텐데 찾을 수 없다고 하셨고 누군가 손을 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알았는데 그분의 평안은 가진 것의 양과는 반대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곁에 두는 까닭은 안심을 얻기 위해서인데 어째서 그 무언가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곁에 둘 때 동시에 그것을 잃을 가능성도 함께 데려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으니 마음이 차라리 가벼웠는데 가진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 잃을 것이 함께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가지면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면 더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더 두려워지면 더 움켜쥐려 하고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모은 것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가진 것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닐까요?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이 내일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그 불확실함,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드는 것이 아니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저는 봄이 올 때마다 마당에 핀 꽃들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곱게 피어있던 꽃잎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바람 한 번에 흩어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빛났던 우리의 젊은 날도 그 시절 함께였던 얼굴들도 손끝에 닿았던 따뜻한 기억들도 어느 하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사실 모두 떠나갔거나 떠나가는 중이거나 언젠가는 떠날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머물지 않는 것을 탓하면서 우리는 머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머무름만을 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혀 온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밭을 보고 어찌하여 너는 자꾸 흘러가느냐고 탓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 인연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 똑같은 탓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흐르는 것이 본래 그것의 성품인데 머물기를 바라며 거기에 매달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더 무거운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분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돈을 팼느라 늘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길을 나서고 그 사이에 잠깐 눈을 붙이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분명 조금씩 더 쌓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통장에는 분명 숫자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곁에서 한 가지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사시는 동안 그분 곁에 있던 사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의 아내였는지 어머니였는지 아니면 오래된 친구였는지는 이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 곁에 있던 그 누군가가 처음에는 그분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의 등 뒤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바라보기를 그만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늘 앞에 가 있었고 앞에는 더 모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 앞을 보느라 곁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창밖의 계절이 몇 번 바뀐 것도 그분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봄이 오고 갔고 여름이 깊었다가 물러갔고 가을에 단풍이 들었다가 떨어졌고 겨울이 다시 마당을 덮었지만 그분은 그 모든 풍경을 보지 못한 채 다음 해를 맞이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손으로는 지금 이 순간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결코 만질 수 없습니다. 한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 그 손은 이미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붙잡으려다 단 한 번뿐인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으려고 애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으는 동안 마음이 더 편치 않아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지에 닿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길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바람에 목적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떠난 길 위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채 계속 걷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들은 비움을 가난이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고 손을 텅 비우라는 말처럼 들리고 그래서 더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비움은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움은 가진 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잃을까봐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는 그 가벼움, 사라질까봐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진 손은 무엇을 단단히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무엇이든 와서 머물 수 있고 또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새가 손 위에 잠시 내려앉을 수도 있고 빗방울이 손바닥에 잠시 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그 위에 포개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에 매여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 자유로움이 제가 아는 가장 큰 부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진짜 부유함이라고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잃을까봐 떠는 사람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무언가를 손에 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손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은 분에게도 가진 것이 적은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쌓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며 산 하루와 가벼운 마음으로 충분히 산 하루는 결코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시계로 재면 똑같은 24시간일지 모르나 그 하루가 마음에 남기는 자국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 속에 산 하루는 마음에 굳은 살을 남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 하루는 마음에 따뜻한 무늬를 남깁니다. 떠나는 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무늬뿐입니다. 저는 어느 노인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부를 이루지는 못한 분이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작은 살림으로 사셨고 입은 옷도 늘 비슷했고 식탁에 오르는 반찬도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참 묘하게 환했습니다. 그분이 마당에 앉아 차를 한 잔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 옆을 지나는 바람도 그분에게서 무엇인가 따뜻한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사실 수 있느냐고 여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차를 내려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도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참 많이 애를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그토록 가지려고 애쓰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손에 힘을 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더 모으려 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들어오면 고맙게 받고 나가면 잘 가라고 보내고 그렇게 사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손에서 힘을 빼고 나니 그 손 위에 머무는 것들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차 한 잔의 향이 손에 머물렀고 햇볕의 따스함이 손에 머물렀고 옆 사람의 온기가 손에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쓸 때는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가지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한 가지 진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꼭 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 꽉 쥐려 하면 답답해서 떠나가고 돈도 너무 꽉 쥐려 하면 어쩐 일인지 새어나가고 행복도 너무 꽉 쥐려 하면 그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에서 힘을 빼는 일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들여다봅니다. 물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그 자리를 채우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돈이라는 것도 인연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는지요. 한 방울 한 방울 붙잡으려 하면 다 빠져나가지만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를 받아들이면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걱정은 정말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까? 잠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걱정의 정체를 들여다보아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만으로도 마음의 어느 자리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체를 모를 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지 모를 형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은 두려움은 한없이 커지지만 가만히 들여다본 두려움은 신기하게도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돈이 새어 나간다는 그 느낌의 뒤에는 사실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지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 늙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새는 곳을 찾으려거든 먼저 마음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 부부의 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부지런하셨습니다.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절약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분의 살림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저에게 어느 방향에 무엇을 두어야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집을 둘러보고 나서 두 분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서로 몇 번이나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두 분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그날 두 분은 저에게 더 이상 방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이 살림을 펴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써오시는 동안 정작 두 분 사이에 따뜻함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을 그날 두 분도 함께 보신 것입니다. 그 후로 그 댁의 살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댁의 두 분께서 더 이상 통장의 숫자만을 들여다보지는 않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집의 풍수는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풍수입니다. 마음의 따뜻함이 흐르는 집에는 자연스레 좋은 기운이 깃들고, 마음의 두려움과 비교가 흐르는 집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들여놓아도 그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집을 다녀보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인데도 들어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크고 화려한 집인데도 들어서면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가구에 있지 않았고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무언가를 더 드리려 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어졌습시오. 새로운 것을 사야 할까? 어디로 옮겨야 할까? 무엇을 더해야 할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우선 지금 이 집 안에서 무엇이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아주십시오. 어쩌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가족 사이의 다정한 말일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일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작은 안도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 집 안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부족함이 집 안 모든 자리에 스며듭니다. 마음이 감사로 차 있으면 그 감사가 집안 모든 자리에 깃듭니다. 같은 집인데도 어떤 마음으로 그 안에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은 전혀 다른 집이 됩니다. 감사라는 말을 저는 가볍게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입에 올려서 그 말이 가지고 있던 깊은 무게가 닳아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는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발로 땅을 디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릇 하나에 따뜻한 밥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만한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미리 그것을 알아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아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새어나가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머물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갑니다. 어둠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마당의 흙냄새를 맡고 잠든 풀들을 바라보고 하늘이 천천히 색을 바꾸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늘 한 가지를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살아있음이라는 거대한 충만함 위에 떠있는 작은 거품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시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음식을 만들었고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것이고 무언가를 받쳐 주었을 것이고 또 무언가를 놓아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손에 고마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펴진 손 위에 오늘 하루 받은 모든 것을 가만히 올려놓아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 누군가의 작은 인사 한마디, 창문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 그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손바닥 위에 하나둘씩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채워질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채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워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늘 빈손인 줄 알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아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손은 사실 늘 무엇인가가 머무는
따뜻한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새어나가는 무언가를 직접 막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집에 사시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오늘 밤 함께 보았기를 바랍니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가던 그 마음을 어쩌면 비울 때 비로소 조용히 차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에서 힘을 뺄 때 비로소 머물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잃을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의 곁에는 사람도 머물고 인연도 머물고 기운도 머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움은 모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그 오래된 진실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를 더 주려 하시기 전에 잠시 손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펴진 손 위로 들어오는 작은 것들을 알아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그저 고맙다고, 와주어서 고맙다고, 잠시 머물러 주어서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안에서 새고 있던 그 무언가가 천천히 그 자리를 찾아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랜 세월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밤은 통장의 숫자보다 여러분 마음의 빛깔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깔이 어떠하신가요? 어둡고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 작은 따뜻함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 작은 따뜻함을 찾으셨다면 오늘 밤은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십니다. 그 한 점의 따뜻함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실 때 여러분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그 일어남이 또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삶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하루가 가벼운 손과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그 마음을 부디 오늘 밤부터 조금씩 길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삶 위로 머무는 좋은 것들도 조금씩 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자리에 작은 등불 하나로 머물렀다면 저로서는 그것으로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댓글에 가만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린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곁에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누름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부디 손에 힘을 빼시고 편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한번 눈을 떴다는 그 하나의 사실에 가만히 미소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가 여러분 하루의 가장 좋은 풍수가 되어 줄 것입니다.